삼성전자 주식이 2030년까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꿈을 크게 가져야죠. 사실 6배만 오르면 3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유튜브 구독자는 2030년까지 30만 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죠. 주식은요, 그냥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알아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한테도 넘사급으로 넘기 힘든 상대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라는 대만 업체인데요. 얘네들은 진짜 삼성도 넘기 힘든 애들이에요. 사실은. 파운드리를 이해하려면 반도체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설계만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제품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둘 다 합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혼자서 다 하는 것을 종합반도체 업체라고 합니다. 인텔도 종합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TSMC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점유율도 높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SMC 주 고객이요, 애플입니다. 애플. 그 다음에 퀄컴, 브로드컴, AMD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과 오랫동안 함께 커온 기업이 TSMC이기 때문에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해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TSMC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세계 1위를 할 만합니다. 2005년에 TSMC 창업자가 회사를 떠났었거든요. 근데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자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투자를 축소했던 것을 다시 늘려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고당했던 사람들 다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시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다들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회사 사정이 어렵고 전문가들도 다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투자 금액을 늘린다? 심지어 해고당했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바를 한 거죠. 자, 근데 그 결과 지금의 TSMC가 있게 된 겁니다. 코닥이 왜 망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놓고도 그 아날로그 필름 매출액 줄어들까봐 디카를 구석에 그냥 짱 박아놨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다른 업체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쏙쏙 내놓기 시작하고 필름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디카의 시대가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겁니다.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게을리해서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그 기업의 미래를 볼 때는 R&D에 얼마를 투자하느냐,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 어떤 산업을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합니다. 국내 R&D 분야에서 73조, 그리고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60조를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창업 이래로 R&D 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직원 수도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지금 TSMC의 1년 매출액이 대략 40조가 넘습니다. 자, 그거의 반만 뺏어봐도요, 20조가 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것을 감안하면 그 금액은 진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클 거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래는 5G,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 전부 다 반도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미래의 성장 동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에도 서버용 D램과 저장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반도체고요. 그 다음이 2차 전지입니다. 미래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판을 칠 겁니다. 만약에 10년 안에 삼성의 목표대로 TSMC를 잡고 세계 1위를 차지하면 주가 30만 원은 충분히 저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체의 특징은 기대감이 아주 빠르게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뛸 수밖에 없고요. 투자자들은 개꿀을 빠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TSMC도 절대 만만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TSMC도 수십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투자 금액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좀 더 많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TSMC가 훨씬 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돈 투자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동향을 살피면서 라이벌 구도를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거든요. 10년이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 정말 빨리 가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10년이면 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눈 깜짝할 새 5년, 10년 그냥 갑니다. 제가 10년 후에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을 볼 텐데 그때 만약에 진짜 삼성전자가 30만 원이 넘고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꺾고 1위에 올라 있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독자가 제가 30만이 넘어 있다면 이 영상은 저에게 있어서는 성지가 될 겁니다.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 진짜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특히나 IT 제약주, 반도체 같은 업체들은 등락폭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유독 크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면, 또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주주로서 관심을 갖고, 또 이왕이면 꿈도 크게 꾸고요. 꿈은 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꿈을 크게 꾸든 작게 꾸든 달라질 건 없습니다. 하지만 꿈을 크게 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우리의 건강은 좋아집니다. 미래를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건강은 지킬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훨씬 더 건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과 정신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어차피 내가 돈 벌고 싶어서 주식에 들어왔고 삼성전자를 샀다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개이득입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초에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삼성전자 10년 안에 30만 원 간다. 부자 오빠 구독자도 30만 명 간다. 어차피 주식 투자할 거라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정신 건강도 지키고 몸 건강도 지키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